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돈을 더 내고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겠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가 되니까 조합원이나 건설사 서로 탐욕을 채울 수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아니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정상화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이거를 살펴보고 또 실제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지표들,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자세히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재건축, 상계주공 5단지, 여기를 35층, 995가구, 이 정도 규모로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1인당 분담금이 5억에서 6억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건설사에서는 당연히 이미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60억 원의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계주공 5단지의 매매 가격입니다. 지금 거의 8억까지 갔던 게 반토막 나서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5억 밑으로 떨어졌는데 분담금 5억, 6억 더 내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대조 1구역 재개발 지역인데 지금 공사가 한 20%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돈을 내지 않아서 그래서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지역을 점유를 하면서 공사비 안 주면은 여기 있는 땅 그리고 건물들 경매에 넘겨버리겠죠. 외곽 쪽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잠실도 분담금을 1억 4천 이 정도 더 내라 이런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비를 더 낼 만큼 사람들이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은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보시면은 2023년 전체 서울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외곽 지역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런 위에는 거의 7, 8% 정도 떨어졌고 또 밑에 있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런 데도 7, 8% 떨어졌습니다. 약간 외곽 지역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여기도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만 2.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서울 외곽 지역부터 중심지까지 이렇게 천천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밖에서부터 떨어져서 중심 지역도 곧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떨어지는 폭이 다르니까 이거를 양극화라고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하락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차 하락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전국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의 변동폭입니다. 한 11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아직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큰 하락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전세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 지표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선이 0이거든요. 지금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었다, 11억이 넘었다 이런 뉴스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23년 12월에는 10억이 깨져서 거래된 금액 평균이 9억 9,800만 원 요 정도 됐습니다. 1월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통계가 다 잡히지 않았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작년 8월을 최고점으로 해서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마이너스로 거래가 많이 된 게 있으니까 평균이 많이 하락을 하는 거죠. 지금 재미있게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월에 거래된 게 한 3,8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에는 2,300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나 난 건데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출들 50조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중단이 된 다음부터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도 1,840건 정도거든요. 발표 나온 게. 그런데 아직 조금 더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건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큰 의미 있는 거래량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의 폐업 건수가 581건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갑자기 껑충 뛰죠.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도 550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를 조금 뛰어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2023년이에요. 그런데 아마 2024년에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내라, 바가지를 씌우는 걸 수도 있어요. 착취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사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미 국민들의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뒤로는 다 돈을 빼돌리고 앞에서는 눈물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사들 상황 굉장히 안 좋은데 내년에 더 이제 무너지는 건설사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회사 비중이 41.6%나 됩니다. 이게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버티겠어요. 폐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표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될 수도 있어요. 가계부채 100% 내로 관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뭐죠?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잖아요. 가계대출을 100%로 내리겠다. 이 말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런 걸 줄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계산할 때 전세를 포함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세를 포함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대출이 156.8%입니다. 2021년 기준. 이렇게 되면은 이거 100%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풀려있는 대출 30% 이거를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전세 대출 금액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다 회수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충격이 오겠죠. 전세 거품으로 올라간 매매 가격 이게 한 번에 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통계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는 전세 대출은 가계부채에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을 가계대출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결제은행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돼요. 이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전세 대출을 통계에서 막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더 큰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죠. 가계부채 100% 내로 관리 이게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잘 지켜봐야 됩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확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들, 그 원인인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외곽부터 빠지면서 중심지까지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많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대출 10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이게 전세대출을 포함했을 때 이게 지금 150%거든요. 전세대출만큼의 금액을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을 빼게 된다면은 정상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